윤창호법 후폭풍이라는 주제입니다.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서 기존의 판결이 잇따라서 이제 파기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음주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사실 이게 왜 위헌이냐. 윤창호법은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음주 가해 차량에 치여서 그냥 도보를 하고 있던 학생이 정말 안타깝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음주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거기다가 또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이런 강력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게 윤창호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헌재에서 일부 위헌으로 판단을 했느냐. 일단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됐냐면 일단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종전에는 3회 이상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좀 낮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주 예를 들자면 저번 주에 음주운전해서 걸리고 이번 주에 음주운전해서 2번 걸린 사람과 20년 전에 음주운전하고 어제 걸린 사람은 사실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2회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차별을 둬야 되는 점이 전혀 이 법안 안에 담기지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 하한선,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법정형을 높이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비례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이걸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 위헌 판단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좀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관련 사례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1심, 2심까지 끝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네. 계류 중이고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니까 대법원에 일단 상고를 하신 분들이 이게 각각 다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받을 때는 이 윤창호법에 따라서 판사들이 판단을 했고 상당히 높은 형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였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거 다시 심리해라.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 문제가 됐으니까 위헌이라는 거는 바로 처음부터 이 법률의 효력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계속 하급심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0.146%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정도입니다. 그렇죠. 한 소주 한 병 반 정도 몰고 11km라고 좀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전과가 있었냐? 2012년, 14년 음주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요. 2016년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형도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거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다. 가중처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그러니까 비교적 음주운전으로 사실 실형 선고받는 경우는 굉장히 좀 세게 처벌받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2심에서 똑같은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거 2심 선고 잘못 판단했다 해서 파기환송돼서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는 1년형보다는 상당히 좀 경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음주 경력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그 시차도 크고 0.146이라면 술을 적게 마신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이런 알코올 농도까지 형량을 해가면서 아마 형은 많이 이 위헌 이후에 저감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을 해서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던 사건 역시 또 파기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한 2번 정도 음주운전해서 굉장히 윤창호법으로 실형 선고받은 사람들도 계속 파기환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별로 좀 짚어드리자면요. 네. 한 A씨라고 칭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이 4회 무면허 그리고 4회 음주운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8회 전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숫자로만 하면. 근데 지난해 5월에도 만취해가지고 또
술에 취했는데 이 사람도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은 2011년도에 벌금 200만 원.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은 2011년 정도면 한 0.05 내지 0.06 이 정도의 술을 마신 정도로 보이는데 벌금형의 약식 기소는 뭐 정식 재판까지 가진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2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가지고 또 술을 마시고 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이거 사고까지 내서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앞차 운전자가 한 2주 정도 상해를 입는 예, 그런 또 사고까지 일으켰는데 이 사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것도 윤창호법에 따라서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받은 거죠. 죄값이 중하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음주운전 벌금, 2020년도에 다시 음주운전, 0.085%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다 상고심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이 된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어서 그러네요. 경찰 현장에서도 일단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이런 음주 2회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약간 유보하고 이 법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뭐 음주 측정 거부나 이런 법률부터 이런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 사건부터 뭐 처리하겠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 아들이죠. 이제 래퍼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 사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었고, 그런데 음주 측정을 또 거부하기도 했었고, 이 장용준 씨가 결국 좀 수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앞서서는 경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상황이라고 해요. 징역 3년이면 상당히 높이 했죠. 그런데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분을 상당히 샀잖아요.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고 이제 음주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을 또 폭행했다라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지금 뭐 기소가 된 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뭐 독방에 수감 중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윤창호법으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전력이 있었고 예전에 뭐 홍대 거리에서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랑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또 상당히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음주 가중처벌을 받을 요건이 되는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야라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노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바로 음주운전을 했던 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홍대에서의 음주운전, 이 서초동 반포동에서 한번 또 음주 사고를 일으킨 이 시간적 격차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판단받은 거는 어떤 일관적인 규정이 없이 그냥 2회라는 기계적인 이 횟수만으로 처벌하는 건 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를 한 간격이 좁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 노엘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 등등의 여러 혐의도 있어서 아마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일에 판결이 선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에도 뭐 정말 네. 떠들썩했죠. 음주 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바꿔치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음주 측정 거부까지 하고 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아요. 예, 이 장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의 구형량도 상당히 세죠. 그렇죠. 3년이면 적은 게 아니고 뭐 3년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뭐 선고이긴 합니다. 최대 3년까지는 5년 집행유예까지 하는 게 이게 최대치니까요. 집행유예는 3, 5 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종전에 있었던 음주 사고로 처벌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집행유예 결격자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벌금형을 받거나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피해자의 뭐 합의 여부, 왜냐하면 차량을 파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 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사실 이 양형을 가르는 데는 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을 이제 받게 되면서 사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뭔가 재심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지는 아직 뭐 상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가 한 번 더 이제 다퉈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진짜 한 10년 전에 음주운전하고 최근에 걸렸는데 이게 윤창호법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일부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원 판단을 다시금 받아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재판이 계속 중이면 어쨌든 대법원 단계까지 가보고 완전히 확정이 나더라도 이거는 위헌으로 판단을 받은 법에 근거해서 내가 잘못된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뭐 재심 아니면 뭐 상고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상당히 이런 교통사고나 이 교통 전문 변호사님들께는 상담 전화도 많이 그렇죠. 최근에 줄 있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시냐면 2회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면 이 위헌을 받은 윤창호법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이니까 상당히 형이 센 거예요. 그리고 벌금도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찌됐든 최소한 뭐 이 죄값을 덜고 뭔가 판단에 있어서도 양형에 있어서도 최소한으로만 좀 책임지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재심을 내가 받아보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다퉈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존에 받았던 판단보다는 나에게 좀 유리한 판단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윤창호법으로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되는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 음주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아니 술에 취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음주가 유발하는 여러 주폭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게 처분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음주를 해서 본인이 기억을 잃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관련 형법에도 예전에는 뭐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의무적으로 판사가 감경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분위기랄까 사회적 여론을 법원도 분명히 좀 수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뭐 음주 사고를 낸 건 아니었는데 가중 주부셨고 뭐 음주 전과가 있긴 했지만 아주 건실한 그냥 그 고3 수험생의 어머니이기도 했는데 세 번째인가 걸리니까 이 윤창호법이 도입되기 전인데도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종합하면 윤창호법도 그 의의는 충분히 공감할 법하고 이게 일부 위헌이 났지만 법원의 태도는 상당히 음주 사고 내지 음주와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